아, 42페이지 보니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란 용어가 있어요. 이제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가격과 이제 수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공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80원이라는 가격에는 자, 이 녀석이 누구죠? 요거 공급이죠. 공급자는 8개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소비자는 80원이라는 가격에 12개를 살려고 한대. 그럼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20원이라고 하자. 120원. 가격이 120원이니까 공급자는 돈이 된다 해서 공급량을 80개를 공급하려고 그래. 아니 12개를 공급하려고 그래. 근데 소비자는 이게 수요죠, 이게 수요. 수요자는 돈이 비싸니까 8개만 살려고 그래. 또 불균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원이라는 가격에 보니까요.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보니까 자, 소비자도 10개를 살려고 하고 소비자도 공급자도 10개를 공급하려고 그래. 그러면 소비자 공급자가 사고자 하는 개수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개수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균형은 소비자가 하고 공급자가 서로 똑같대.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만큼 공급자가 팔고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만큼 공급자가 받고 팔겠다. 그걸 갖다 균형이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이게 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앞전에도 나왔고 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P는 900 마이너스 QD고 P는 예를 들어서 100 플러스 QS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럼 볼게요. P는 가격이죠. Q는 개수, 수량, 양. 근데 Q 옆에 D가 붙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라고 읽어줘요. 이렇게. 다음 이 밑에도 Q 양이 있는데 S가 붙었으니까 공급 양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를 몰라도 사실은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으나 여기를 수요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수요함수. 왜냐하면 수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식이다 해서 수요함수라고 불러주고 여기는 공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함수다 해서 공급함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균형이라는 것은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고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양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라면 소비자 가격과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EP랑 EP랑 똑같기 때문에 900 마이너스 QD하고 100 플러스 QS도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900 마이너스 QD는 100 플러스 QS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도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요량 공급량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둘 다 그냥 Q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앞으로 좌변, 우변 넘어갈 때는요. 반대로 바뀌는 거죠.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런 단순한 식 가지고 계속 써먹거든요. 단순한 식 가지고. 그러면 어디 해보자. 숫자는 숫자끼리 묶고 Q는 Q끼리 묶어볼까요? 먼저 우리 숫자 봅시다. 90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 우리 큰 쪽으로 몰아줄까요? 그러면 이 작은 100이라는 숫자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100이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800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Q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넘겨줄까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Q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몇 Q? 2Q 이렇게. 그러면
이 Q는 800이다. 그러면 균형 거리량 Q는 몇 개가 되겠어요? 400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400을 넣든지 여기다 400을 넣든지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볼게요. 900 빼기 400은 얼마? 500. 100 더하기 400은 500. 둘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균형 가격은 얼마고? 500이고 균형 거리량은 얼마다? 400이다. 예, 요런 개념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은근히 좀 잘 나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 뭐 계산 문제라고 해서 뭐 수준 높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결국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요령이 있냐 없냐 그 요령을 물어보는 거지. 막 미분, 적분 이런 건 없어요. 아, 하나 있긴 있다. 하나 있긴 있어요. 혹시 루트라고 아세요? 루트? 루트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나와. 아 진짜 나와. 나와. 갑자기 분위기가 세지네. 그죠. 루트 1은 얼마일까요? 1이죠. 1이죠. 왜냐면 1은 1의 제곱하고 1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 바뀌니까 1이죠. 예. 자, 아무튼 루트 1은 얼마죠? 1.1 되죠.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정수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루트 2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루트 3은요. 1.7 얼마 1이 되죠. 이것도 숫자가 끝까지 안 떨어지죠. 이것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답이 정수로 안 떨어지거든요. 루트 4는 나올까요? 나오죠. 4는 2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 바꾸면 2가 되겠죠. 제곱하고 루트를 바꿔주면 루트 4는 2예요. 루트 5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루트 6, 7, 8 못 나옵니다. 루트 9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얼마죠? 예, 요거 두 개만 시험에 나와요. 두 개만.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나오고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이것만. 예. 아무튼 루트가 나오긴 나. 루트 나오고 이것도 나온다. 아니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이거 위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상한 거는. 예. 2의 제곱은요? 4죠. 3의 제곱은 6이 아니고 9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예. 그러면 제곱은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숫자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5의 제곱도 시험에 나와요. 얼마죠? 25죠? 10의 제곱은 100이죠.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요런 거하고 요거 루트는 요 또 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저런 기본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균형이란 것은 수요자 공급자가 원하는 게 서로 같다. 그게 바로 균형이다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사실 우리 그 책의 43페이지 보면요. 그림 있죠. 시험 이거 그림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한 장을 넘겨 보니까 44페이지 보입니까? 거기 보니까 뭐 수요가 증가하면 뭐 수요가 감소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림 나왔죠. 그러면 뭐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어요. 맨 위에 그림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예. 그거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맨 밑에 그 표 있죠. 표.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요거 프린트물 저 D페이지 2페이지에 큰 4번 균형점에 이동해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가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차없이 다 삭제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은 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우리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 삭제시켜 버리고 지문으로 푸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우리 칠판 볼 거예요. 물건의 가격과 거래량, 뭐 거래량, 물건의 가격과 거래량과의 관계를 보자. 네. 근데 이제 그 프린트물에도 보니까 또 굵은 글씨가 또 있네. 있죠.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잡아내자 이겁니다. 자, 어디?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잠깐만. 앞으로 우리 학기론을
해석할 때는 잘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렇지. 수요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만 증가한다. 예, 수요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수요만 증가한대.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그럼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가격은 상승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학원 밑에 약국에서 마스크가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10개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갑자기 추위가 확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독감 주의보가 막 발령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전부 다 착용하고 다니라고 연일 방송이 때리거든요. 그러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맞죠? 그러면 학원 밑에서 하루에 10개 거리대에다가 마스크가 30개, 40개를 거리량이 증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종전보다 거리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다음.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래. 수요가 감소해. 마스크가 하루에 50개씩 팔리면서 2,000원씩이었어요. 근데 이제 따뜻한 5월 달에 오니까 황사 현상도 없고 날씨도 따뜻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나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50개씩 사다가 하루에 2~3개씩밖에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거리량이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예, 거리량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마스크 가격은 이제 1+1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다음. 공급이 증가한다. 패딩 하나 사고 싶었는데 요즘에 X 패딩이 유행한대요. 근데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학원 밑에 이거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하루에 2개 정도 팔린대요. 근데 패딩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다 보니 가격이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에는 사고 싶었는데 100만 원이라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밖에 소비자가 산 거야, 거리가. 근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소비자가 더 많이 사죠. 그럼 하루에 7개, 8개 거래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되는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되는 양은 증가하죠. 증가. 여기는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다음.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자.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가격은 상승하죠. 비싸지죠. 그러면 종전보다 사람들이 사고자 해도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죠. 거래되는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프린트물에다가 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해줄 텐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런 게 한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다음 중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게 한 문제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5개 중에 4개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문제짜리가 지금은 지문 하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지문들이 나오면 세워라 내워라 막 고민하고 그려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이 사실은 시간을 충분하게 많이 주고 답을 찍으시오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면. 근데 100분이 1시간 몇 분이에요? 100분? 1시간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럼 환장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죠? 근데 학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80문제 풀면서 1시간 40분 내에 풀어라. 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험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요령껏 할 것이냐. 그게 합격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그러면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볼래요? 중학생들한테 갖다 놓고 물어봐도 가격은 안 헷갈려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지.
사람들 안 살려고 하면 가격 내리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내리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오르지.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헷갈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 균형 거래량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증가는 양 증가인가요? 증가는 양 증가 맞죠? 감소는 양 감소죠? 예, 감소는 양 감소죠? 이렇게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 쭉쭉 읽고 가는 거야 이렇게. 예. 자, 다시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양 고민하지 마. 여기 한글로 증가라고 써져놨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요거 있죠. 이게 바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거야. 다시 공급 감소 양. 대답이 바로 나와. 감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글로. 어? 감소야. 수요 감소하면 양. 공급 증가 양. 수요 증가 양. 이건 헷갈리고 생각할 것도 없어. 왜? 이게 바로 양의 변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생각이 뭐고 전혀 없어요. 증가가 양 증가하다 이 말이야. 감소는 양 감소고요. 자, 그러면 지우고 할 거예요. 수요 감소하면 양. 가격은 소비자 안 살려고 그래. 하락하죠. 자, 공급 증가 가격은 하락 양 증가.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양 감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볼 텐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은 뭐라 나왔냐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수요만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네? 수요 증가 양 증가.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 양은 증가한다. 맞죠? 예.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 볼래요? 3번. 2번 3번. 자, 동그라미 3번은 공급은 뭐하고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은요. 아까 2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2번처럼 나오기도 하고 3번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둘이 똑같은 말이야. 둘 다 뭐만 증가했다.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2번, 3번 맞죠? 자, 이제 2번, 3번은 기본이고 이제 4번, 5번을 풀어봐야 돼. 4번, 5번을. 예. 이제 4번, 5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앞전에도 나올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급은 뭐 한대요? 공급도 증가하면 종전에 비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기초에 맞게끔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3, 4월 달, 5월 달 가면요. 볼 필요 없이 눈으로 그냥 요거는 요거 딱 걸러내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초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양은 증가하니까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양은 증가해요. 잠깐 5번도 해볼까? 5번도? 아니야.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제 4번하고 4-1번 한번 해볼게요. 그냥 써볼 거예요. 이번에 4-1번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양은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잘하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작년 학생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자, 그럼 있잖아요. 수요 공급 사이에서 어떤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첫 번째 이거 볼래요? 여기는 둘 다 뭐가 지금 똑같이 움직였죠?
여기도 가격 상승, 여기도 가격 상승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건 지워버릴 거야. 지금 우리는 건너뛰고 강행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볼펜 없이 그냥 그래 그럼 끝나는 게 있는데 기초가 돼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지워버릴 거예요. 됐고 요거 볼게. 여기도 뭔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둘 다 양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종전보다 거래량은 확실하게 증가한다. 일단 이거 하나 잡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건 둘 다 증가니까 됐고요. 한쪽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고 한쪽은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인데 얼만큼 더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얼만큼 가격이 더 많이 내렸는지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도대체 가격은 종전 가격에 비해서 더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의 변화는 뭐하고 알 수 없고 균형 거래량은 종전보다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러면 5번 더 볼게요. 5번이 방금 제가 썼다가 지웠구나. 네, 괜히 지웠네. 자, 그럼 5번 아까 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아까 우리는 가격은 상승하고 쓸게요. 써야겠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가격은 상승,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양 감소. 둘 다 가격 상승이죠? 가격은 확실하게 상승하는데 양의 변화는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요인이고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변하는 종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격은 확실하게 상승하지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 2월 달에도 여기까지만 알려줄 거예요. 근데 3월 달부터는 그렇게 안 해 이제 우리는 기본을 알면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증가 나왔죠?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에서 끝에 있는 증가 감소는 양의 변화라고. 그러면 둘 다 증가죠? 그러면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나머지 가격. 근데 수요 공급 사이에서 누가 더 크게 작용했다, 작게 작용했다 이런 표현이 안 됐죠. 그러면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냥 읽으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요거 한번 볼래요? 여기는 한쪽은 양 증가, 한쪽은 양 감소죠. 그럼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라고 그냥 읽으면서 나중에 끝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아까 했던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 표현 하나씩 오늘 복습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복습할 때는 다 써보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기초 단계부터 차례차례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요렇고 저렇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기본수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줄 거예요. 한 3월 달에. 근데 거기 보면요.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왔다.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알 수 없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끝에 증가 감소 가지고 찍어라. 그러면 금방 끝나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지금 써먹지 맙시다. 지금은 차분하게 한 단계씩 갑시다. 예. 다시 한번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에서 끝에 있는 용어, 증가란 용어, 감소란 용어는 뭘 의미한다? 양.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 수요 증가 양. 왜 그래? 잘 증가 양. 증가. 자, 수요 감소는 뭐죠?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지 캠코 뭐냐 저 컴퓨터 모니터 이게 빔이 아니고 캠 이게 좀 설치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대답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예. 자, 다음 이제 45페이지도 이제 지문이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손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제 46페이지로 넘겨놓고 나는 오늘 딱 강의실 돌았는데 되게 좀 기분이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가 아니고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강의하는데 앞자리 남자 이 앞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남자분이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앉아 있네. 계속 그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면 합격이에요. 거기도 계속 앉으세요. 네, 그래서 통상 남자분들은 다 뒤쪽으로 하는데 올해는 물론 뒤쪽에 있겠지만 앞쪽으로 좀 오셨네. 예. 좀 더 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앞자리를 남성분들이 싹 도배를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두 분. 예, 두 분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거기는 좀 이따 봐서 세 번째 줄은. 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탄력성. 예. 자, 칠판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탄력성이란 것은 어떤 이제 그 충격을 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를 알아보는 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똑같이 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충격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적었죠. 뭐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충격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보면 이게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예, 피부도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와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러겠다. 뭐 탱탱하다 이런 소리 쓰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 있죠.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살을 누르면 금방 나오죠. 튕겨 나오잖아요. 탄력적인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예, 사례가 좀 그랬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저번 주에 이제 목차이설 하면서 제가 수요 탄력성은 뭐다 살짝 이야기해 준 적이 있으나 항상 지나간 과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고 다시 할 텐데 먼저 이제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잠깐 보면 자, 수요 탄력성이란 것은요. 수요는 돈 주고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줘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면서 저번 주에 그랬죠. 제가 주머니에 5,000원, 6,000원 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식당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대체재가 적죠. 비탄력적이다.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 5만 원 가지고 식당 가는 사람은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적은 저소득층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 돈이 많은 고소득층은 탄력적. 이런 표현을 한번 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하나 또 물어보시네. 공급자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공급자는 가격을 싸게 파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공급자는 최종적인 종착지 목적이 뭐냐면요. 가격을 싸게 팔았느냐 비싸게 팔았느냐 이게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종전보다 총수입이 증가를 하는 것이냐 감소하는 것이냐 그게 최종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어디 공급자가 봤을 때 수요가 내가 이제 이 물건 팔아 이 물건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자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니 공급자의 눈으로 보라고 공급자의 눈으로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 눈으로 보면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이거 아니고도 살 거 많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그 건전지 사러 가는데 마트에 가는데요 뭐 A 회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수입 제품까지 쫙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개수 많은 거 가격 싼 거 골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탄력적이야. 아무튼 다시 할게요. 틀리면 오늘 수업 그만해요 이제.
자, 나 공급자라고 공급자. 어? 자, 공급자가 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이라면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불리하죠. 다시 이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이라면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될까 인하해야 될까요? 가격을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인하하겠죠. 예. 수요가 탄력적, 그러니까 특히 우리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저기 전남 여수에 보면 금오도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시면 계세요? 손 번쩍. 그래요. 올해는 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저도 이제 한 이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친구가 거기 그 있어가지고 한번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예비군 통대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가면 업무는 안 하고 관광을 다 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 섬에도 한 4천 몇 명이 살아요. 그러면 주유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주유소가 안 내줄 겁니다. 예, 그쪽에. 아, 거기가 완전히 경관 가치가 죽이거든요. 한번 가면 너무 멋있어요. 주유소 안 내줄 거예요. 기름 파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육지에서 말통 있죠, 우리. 거기다 기름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지.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있진 않아요. 봅시다. 근데 거기는 기름 파는 업자가 2명 있어요.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수요가 비탄력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A 그러니까 그냥 주유소라고 말할게요. 금오도 둘만 있어요. A하고 B 기름 파는 이 두 업자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엄청 친하지.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꼭 대립적인 관계에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볼래요? 둘이 엄청 친하죠. 친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섬에는 너 아니면 나밖에 없어요. 기름 판매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두 매장 아니면 사람들이 뭐 바닷물을 넣을 거야, 뭐 할 거야.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둘이 담아봐야겠죠,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비싸요. 비싸.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인상. 근데 육지만 나오면 온 천지 주유소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저도 그래.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원, 20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20원만 싸도 20원 비싸도 안 가. 비싼 데는. 20원, 30원 싸면 그리 가. 근데 지금 추접스러운 행동이긴 한데 그러려면 차를 안 타면 되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주유소 선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봤을 때 탄력적이에요.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가격을 인상 정책을 써야 돼, 인하 정책을 써야 돼. 당리담의 효과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공급자는 최종적으로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거의 10분이 흘렀어요. 심각해요, 아주. 네. 아무튼 수요 탄력성이 그런 개념이고, 다음 두 번째. 공급의 탄력성. 물론 얘도 나오지만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이쪽 파트는 그래요. 공급자는 돈을 받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조달해 주는 주체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하게 양적으로 많은 양을 신속하게 대체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양적으로 신속하게 대체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단기, 장기. 그냥 흘려들어. 단기, 장기. 단기는 짧은 시간, 장기는 충분히 긴 시간. 분필은 비내구재라고 해요. 왜 비내구재냐면 약해. 타가면 금방 부러져 버려. 약해. 비내구재죠. 대신에 분필은 약한 물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약해, 강해. 이 건물을 갖다가 발로 차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럼 건물은 튼튼하게 만들어놨죠. 내구재죠. 대신에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나요? 자, 어디? 그러면 단기 부동산 공급은 공급 물량이 원활할까 원활하지 않을까?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내라고 하면 많이 못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급을 하라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장기 공급은 탄력적.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은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 그거고. 또 해볼게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은 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일단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앞전 시험에도 역시 등장했는데 예. 나온다고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중요한 거니까. 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까요? 맞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근데 있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인 상황과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누가 더 많이 오르고 올라도 덜 오르고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일단 설명 없이 찍으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죠.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 상승폭은 더 크겠냐? 그렇죠. 비탄력적이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 그 수안지구 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뭐 장성도 나오고 막 담양 나오죠. 그래서 수안지구에서 장성 방향으로 가는데 그쪽이 만약에 대단히 뭐가 개발된다, 뭐 이렇게 한종공대가 예를 들어서 그리온다, 막 이런 소리가 딱 해가지고 확정이 돼봐. 그러면 갑자기 주택 수요가 급격히 토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지금 당장 증가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날 수 없죠. 그럼 공급이 지금 당장은 탄력 비탄력. 그럼 가격 올라도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쓰지 마세요. 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 이런 개념들 하나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를 봐야 돼요. 근데 필기하지 말고 잠깐 볼게요. 네, 봅니다. 그냥 해볼게요. 이거 다시 1번 수요곡선과 2번 수요곡선은 누가 더 수직에 가깝죠? 수직 수평을 잘 모르는구나. 전봇대가 수직이야. 전봇대 요거. 예, 요게 수평이고요. 네. 자, 아까 이거는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할게요. 둘 중에 누가 더 수평이 가까워요? 말을 바꿔서 물어봤어. 누가 더 바꿔서 물어. 수평이 가깝냐고. 얘가 수평이 더 가깝고 얘가 수직이 더 가깝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소리 좀 해볼게. 나중에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일 때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대. 근데 가격이 120원으로 비싸지니까 소비량을 확 줄여버린대. 예. 수요가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확 줄어버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100원이라는 가격이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무려 200원이 돼도 소비자는 소비량을 9개밖에 안 줄인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요량이 확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다 쓰잘데없는 소리. 예. 시험 이렇게 안 나와. 시험은 그림 그려서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만 나와. 지문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는 노면이 수직에 가까워요? 수평에 가까워요? 고속도로 노면이 수직에 가까우면 일단 한잔 먹고 갈게. 네, 아무튼 뭐 그럴 수. 고속도로 노면은 평평하잖아요. 수평에 가깝죠. 그럼 있잖아요.
우리 일반 시내 주행을 하다가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서면 물론 과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탄력받아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요. 고속도로처럼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예. 다음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언덕배기 길을 이렇게 막 가. 이렇게. 예. 언덕배기 길을 간다. 그러면 수직에 가까워지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곡선을 일일이 다 하나씩 그려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 먼저 기역 볼게요. 기역. 수요도 공급이든 똑같아요. 자, 기역. 수평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수평이라고 안 나왔어요. 수평에 가까우면입니다. 니은이 수평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니은 수평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다시 요것도 이런 것도 이 노란색은 수평이 아니고 수평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역은 수평이 가까우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디귿. 수직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수직에 가까우면. 수직에 가까우면 뭐죠?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이다. 일단 기역 디귿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설명 없이 다 찍어볼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A의 수요곡선이 나옵니다. 자, 잠깐 스톱. 곡선 옆에 D가 붙었죠. 그러면 D 곡선 수요곡선이죠. 근데 수요 D 옆에 A가 붙었죠. 그러면 뭐냐면 A의 수요곡선이에요. 뭐라 한다? A의 수요곡선. 자, 잠깐만. 수요곡선인데 A를 붙여놨다는 것은 A가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 최소한 B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D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D 수요곡선인데 일자 붙여놨죠? 그러면 1 있으면 최소한 2, 3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수요곡선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수요곡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놈이 있구나. 그래서 그놈하고 비교를 시키라는 거구나.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있으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A의 수요곡선. 요거는 B의 수요곡선. 자, 한 그래프상에서 A의 수요곡선, B의 수요곡선을 동시에 등장시켰죠. 왜 주는 거죠? 비교하라고 주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야, A하고 B하고 누가 더 탄력적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 왜? 다 하니까 누가 더 탄력적이야. 굳이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고속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이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니까 얘가 더 탄력적,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A, B 중에 누가 탄력적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누가 대체 수단이 더 다양하냐 그렇게 물어봐. 누가 더 대체 수단이 다양해요? 탄력적인 놈이 대체 수단이 다양하죠. 답은 B입니다. 이런 거 물어봐. 다시 읽어봐요. C 공급 곡선, C의 공급 곡선. 예, 여기 A, B가 있어, C 있었어요. D의 공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한 개의 그래프 상에서 C의 공곡선과 D의 공곡선을 동시에 등장시켰다는 것은 두 놈을 서로 뭐 시키겠다? 비교를 시켜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 물어볼지 그거 안 물어봐. 누가 더 탄력적인 공곡선이냐, 누가 더 비탄력적인 공곡선이냐 그거 안 물어봐요. 그거 안 물어보고 누가 단기 공곡선이냐, 누가 장기 공곡선이냐 그거 물어봐. 누가 단기예요? 자, 보세요.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다 수직에 가까우면 뭐야?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누가 더 수직에 가까워? C. 얘가 더 비탄력적이야. 공급이.
얘가 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단기 지금 당장 야, 너 지금 당장 만들어내 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에 누가 단기 공급선이냐, 누가 더 비탄력적인 공급선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예, 그러면 누가 단기 공급선이죠? C가 단기 공급선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아무 답 찾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기초만 튼튼히 하면 돼. 기초만. 그리고 막 나중에 제가 아까 그랬죠. 뭐 가격이 어떻게 됐고 다 필요 없어. 시험에는 그냥 지문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치하긴 하지만 아무튼 고속도로 생각한다. 고속도로처럼 수평이 가까우면 차가 탄력받는 거예요. 탄력. 예. 그다음에 수직이 가까우면 탄력, 비탄력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역과 디귿을 묶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기역 디귿 묶어서 자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이 가까우면 비탄력적 있고 이제 여기다 뭘 추가시킬 거냐면 니은을 할 거예요. 니은. 자, 이거 볼게요. 수요든 공급이든 수평이 가까우면 이게 근데 니은은 가까우면이 아니고 완전히 수평이에요. 다른 말이거든요. 예. 이 학생이 이번 시험 봤는데 99점 맞았어요. 만점 맞았나요? 만점에 가까운 점수죠. 그러니까 만점에 가깝다고 만점은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니은은 수평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수평이면이야. 수평이면. 그러니까 기역은요. 수평이 가깝다 이거고요. 니은은 수평입니다. 둘이 완전히 다른 소리거든요. 그러면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면 이쪽이 가격이죠.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가격은 변함이 있다 없다. 계속 100원이다. 그래서 수평이면 항상 뭐 고정이냐면요. 가격 불변, 가격 고정입니다. 이렇게. 다음 디귿은 수직에 가까우면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리을은 뭐라고 나왔냐면 수직이면 요 수직을 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정한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근데 이제 1년 강의하고 나면요. 나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달 중에 이렇게 마지막 주 정도에 이제 수요일 날 합격자 모임 해요. 합격자 모임. 근데 거기서 이제 퀴즈를 내 가지고 맞히면 상품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매년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주배 정환이라는 사람의 성씨는 무엇일까 알아맞혀보세요. 이제 이 문제 항상 나와. 그래서 안 알려줘. 항상 본다. 자 볼게요. 아까 정환이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양은 무조건 막걸리 한 병이었습니까? 그럼 수직은요. 가격이 상관없이 무조건 양 고정이에요. 뭐 고정? 양 고정. 수직은 양 고정이다. 양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양고기 사례 들으면 양씨인가? 아무튼 양씨 아닙니다. 자, 배씨. 배씨 아니에요. 뭘까요? 아저씨? 오, 센스 있네. 아저씨라네. 그래요. 안 알려줄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두 개씩. 자,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수평이면 가격고정. 다음.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직이면 양고정. 둘 중에 수평과 수직 중에요. 우리 시험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우리 토지라는 부동산 배우는 거 있거든. 저번 주에 부증성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죠. 그렇죠? 우리 시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을 가장 시험에 내주는 거죠.
수직과 수평 중에 뭐가 우리 시험에 절대적일까요? 수직입니다. 수직. 저번 주에 A 지역의 토지 양은 100만 제곱미터다. 들어본 거 기억나죠? 근데 그중에 택지가 부족해서 농지나 임지의 용도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택지 양이 늘어난 만큼 다른 용도 양이 줄어서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다. 들어본 적 있었죠?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수직 양구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거의 매번 나오는 지문 뭔지 알아요? 읽어봐. 공국 곡선 이 수직이래.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항상 양고정이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거의 매번 나온다 보면 돼. 왜? 우리가 사는 모습이야. 지구 땅덩어리 양은 토지 양은 똑같죠 항상. 근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땅값이 계속 어떻게 돼? 땅덩어리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계속 오르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절대적. 네.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할 텐데 하기 전에 오답으로 주진 않았지만 영과 무한대란 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치시키진 않고 그냥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영과 무한대가 뭔지. 무등산에다가 제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하나 묻어놨어요. 금덩어리. 금덩어리. 예. 근데 금덩어리를 묻어놨는데 골드바가 1kg짜리가 얼마나 할까요? 금값이 지금 한돈에 얼마죠? 금? 18만 원? 지금 18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아마 지금 한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24만 원 정도 할 때 골드바가 한 7천 얼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 수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자 그러면 이 골드바를 2개를 묻어놨어요 제가. 예, 무등산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제가 저기 무등산 저기 정상 가기 전에 봉우리 그 소나무 옆에다가 내가 저기 골드바 2개 묻어놨다 찾아가자라 했더니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됐더니 이 두 학생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금을 캐는 거예요. 캐러 갔어.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네 이 학생들이. 근데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씨 선생님 어디 있어요? 막 짜증 내는 거예요. 뭐가요? 했더니 금덩어리 묻어놨다면서요. 하길 제가 뻥인데 그랬어. 볼래요? 그러면 지금 2명의 사람이 금덩어리를 2개를 묻어놨으면 1인당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2개를 묻어놨으면 근데 제가 뭐 쳤어요? 뻥 쳤어. 그러면 금덩어리가 있어 없어? 10년을 파봐라 나온가? 그러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0인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0이구나. 빵이 하나도 없는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다음. 가지고 이 두 학생이 다시 이제 한 달 후에 거의 완전 거지 모습으로 이제 학원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욕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번에는 나주 금성산 저기 그 나무 옆에다 묻어놨다. 금덩어리 몇 개 묻어놨다. 2개 묻어놨다라고 했어요. 2개. 그랬더니 이제 이 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얼마나 당한지 아니? 그 뻥이라고 막 하는 거야. 나 진짜 묻어놨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래서 금덩어리 캐러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금덩어리는 누구에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무한정 이 땅속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한대예요. 그래서 분수에서 나중에는 분수 강의를 해야 돼요. 분수 강의. 왜냐면 우리 시험은 이게 분수로 이렇게 분수하는 게 엄청 많아요. 시험에 분수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러지만 아무튼 분수에서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0. 분모가 0이면 그 값은 무한대. 그냥 그렇게만 듣고 그게 어디다 써먹는 거대요 하지 마. 그냥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0이고 분모가 0이면 무한대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 근데 한번 물어보겠네. 우리 시험에 0과 무한대 중에 0이 시험에 훨씬 더 절대적인데
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니은과 리을 중에 어떤 게 0일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 여기 0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양의 변화는 0%다. 토지양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변화율. 예. 그러면 토지양은 그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토지 양의 변화는 항상 변하지 않고 0% 그대로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직,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탄력성 0. 요 부분이 시험이 절대적이야.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읽고 오늘 2교시 수업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기역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평이면 가입고정. 디귿.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직이면 양고정. 가까우면하고 이면하고는 달라요. 수평에 가까우면 하고 수평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책을 어디를 펴보시냐면 48페이지 펴놓고 잠깐 좀 휴식 좀 했다 할게요. 네.